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진행하기로 했던 양자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를 가져가겠다는 윤 후보 측과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이 후보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코로나 문진표도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사적 심부름 의혹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이 80%로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6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숨진 28살 청봉기 기사의 유족은 마지막 출근일에 참변을 당했다며 오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표 산업의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남은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이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시각 이 치열한 양자 토론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 방식 합의에 실패를 한 건데 예상대로 서로 상대 책임이다 손가락질만 난무합니다. 빅매치가 무산되면서 여야 후보는 각자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유주은 안보겸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양자 토론이 결렬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후부터 외부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이곳 용산역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귀성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등장한 건 지난 1일 새해 첫 해돋이 행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홍성이요. 홍성, 이마. 다녀오세요. 앞서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설 인사는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SNS에는 청년층을 향해 국가 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학 입시 정시 비율과 공정 채용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정부가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해 고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1조 5천억 원을 들여 수도권 방어용 사드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경기 안양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 위치 추적 시스템 완비와 진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명절 연휴에는 일이 더 많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안양역 지하상가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는 보시다시피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윤 후보에게 사진을 찍자고 호응했고 일부 시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도 강화도에서 평화와 안보 비전을 제시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왜 양자 TV 토론은 무산이 된 겁니까? 그렇게 서로 하자고 하더니요. 네, 양측이 최종 합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 측에서 무산시킨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형식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양자부터 하자, 사자부터 하자 여러 가지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양자 토론부터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자유 토론이냐 분야별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할 거냐를 두고 윤 후보 요구대로 주제 없이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토론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이 최종 무산이 됐습니까? 네, 바로 자료 때문에 무산이 된 건데요. 토론회 자료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윤 후보는 갖고 오자는 입장이었고 네. 이 후보는 맨몸으로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결국 최종 합의가 무산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이 앞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왜 이 자료 부분은 양보를 못했을까요? 제가 이 5가지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잘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곰곰이 따져보니까 자료까지 허용할 경우에는 내가 잘해봤자 본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론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양자 토론을 통해서 이 후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준비된 이재명 그리고 네. 준비 안 된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결국 준비가 안 된 윤석열 후보의 토론 과정이 많이 방송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다양한 참고 자료를 갖고 나와서 대장동 의혹만을 주구장창 또 그것도 검사에게 익숙한 범죄 혐의를 쫙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도 제법 토론을 하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려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토론회 주구장창 내내 이 대장동만 물고 늘어지면 역풍도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요. 이 보통 토론회에 이 자료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없으면 이재명 후보도 이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한 예습도 했고 그리고 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모의고사도 이미 치렀기 때문인데요. 윤 후보가 대장동 일타 강사로 불렸던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특훈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료 없이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네. 반드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황을 하고 또 역공을 받고 이러다 보면 어버버하다가 망신당한 채 토론이 끝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고 사자 토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는 겁니까? 일정상으로는 2월 3일에 사자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 역시 구체적인 룰과 방식을 협의해야 하는 만큼 확정된 일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배우자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썼다는 의혹이 논란입니다. 약도 갖다 주고 음식도 배달해 줬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김 씨가 쉽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이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택 인근의 종합병원을 방문하려 한 건 지난해 4월. 그러자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바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에 들어가려면 문진표를 작성한 뒤 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문진표를 대신 작성한 겁니다. A씨는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출입 허가증 2장을 받았습니다. 각각 김혜경 씨와 배 씨의 출입을 위한 겁니다. 김 씨는 같은 달에만 병원을 3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A씨가 문진표를 대신 작성했습니다. 10시 반 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네, 10시 반에 그러면은 지난번 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A씨는 병원을 미리 찾아가 김 씨의 차량을 어디에 세울지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김 씨가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의 퇴원 처리도 A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런. 일단 원무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 네, 지금 퇴원 수납하려고 번호표 뽑았습니다. 배 씨는 전화로 병원비 결제 방식을 지시하고 A씨는 원무과 직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카드 할부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얼마 나왔어요? 얼마죠? 257만. 3개월 해주세요. 3개월 해주세요. 지난 28일 사적 심부름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배 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시골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배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 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도 보냈습니다. A씨는 이처럼 계속되는 연락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거처를 매일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는 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봉태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재명 후보 부부가 몰랐을 리 없다며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혜정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위계에 따른 갑질 수준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 행위입니다. 배모 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비서 사적 동원 의혹에 대해 김혜경 씨가 모를 리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리 약처방과 공무원의 사적 유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모르려 해도 모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백모 씨가 최초 제보자를 접촉하려고 했다면서 조직적인 입막음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향해선 그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편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왔다면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보도 내용을 보면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지시한 건 없다면서 수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일각에선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 개인 허드렛 일을 맡았다는 의혹,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김 씨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 녹을 받는 정식 경기도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상급자인 배모 씨와 그다음에 저희 제보자죠. A 씨는 모두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의전 업무를 위해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이고요. 이 후보가 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들도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배 씨는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이었고 A 씨는 비서실 소속 7급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적 또 사적 비서 업무도 맡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배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함께 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 경기도청 비서실에 발탁됐다고 합니다. 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한 개인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네, 이 김혜경 씨가 먹을 약을 다른 비서관의 이름으로 대리로 수령하기도 하고요. 또 아들의 퇴원 수속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6층 병동에 가야 될 거예요. 원목 가서 모를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여기 수락하고 올라가겠습니다. 602호요? 602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퇴원 수속 하고 왔다고 하면 그 네. 약이랑 준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들 약도 대신 받아주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설명까지 들어서 대신 전달해줍니다.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요? 그냥 줘? 네.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얘기만 하던데요. 그거 내용 설명서 다 써놨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라고. 뭐라고? 그거 잘 읽어보고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써놨다고. 이 밖에도 자택의 우편물 수령이나 김혜경 씨가 좋아한다는 식당에서 음식 포장도 해서 집까지 배달해주고요. 이때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챙겼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보고하는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보도 보면 이제 코로나 문진표도 대리 작성을 해줬다는 건데, 자, 문진표라는 게 쓰면 이제 밑에 이름을 써야 하잖아요. 이 보호자 외에는 그냥 이름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병원을 들어갈 때 문진표를 대신 작성을 한 건데요. 네. 출입증을 받으면 이 QR코드 없이 입장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김혜경 씨가 도착하기 전에 A 씨가 미리 정문에서 문진표를 작성했고 출입증을 하나 받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받을 수 없으니까 A 씨는 별관에 가서 문진표를 또 하나 작성합니다. 이 두 개의 출입증을 받았는데 하나는 김혜경 씨, 나머지는 김 씨를 수행하는 상급자 배 씨를 위한 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출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도 의문이고요. 일각에선 이런 행위가 병원의 감염 예방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지사 그 배우자의 개인 일을 봐주는 게 관행인 건지, 저희 아는 기자 아자에 그래서 도지사 안에도 의전 대상인지를 묻는 이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청에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도지사 배우자나 가족까지 의전하는 규정 없다고 합니다. 관행상으로도 부부 동반 행사 등 공적 업무를 할 때 그때 한해서 의전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 상급자인 배 씨는 A 씨에게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훈계하듯 말하기도 합니다. 차가 여기 있고 우리 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돼. 자, 김혜경 씨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배우자도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김 씨는 이 자신이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어제 김혜경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부인, 가족을 포함해서 후보 주변 사람들이 무한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 같은 사적 심부름을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명을 하나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배 씨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시각에 A 씨에게는 저하고 쌓인 문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두고 김혜경 씨 등과 관련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긋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대외적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놓고 만나선 사과하겠다는 태도에 대해선 A 씨 입장에선 일종의 경고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A 씨는 지금 이제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A 씨는 배 씨 외에도 경기도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거처도 매일 옮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지목했는데 이 철저한 검증을 받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 부부와 배 씨를 국고손실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설 연휴 시작 직전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차 범인의 접전인데요. 눈에 띄는 건 이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대선과 비교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설 연휴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교체 의향에 대한 응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4.8%로 3주 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13.6%였습니다. 오늘처럼 대선을 37일 앞두고 발표된 2017년 대선 당시 조사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0.5%였습니다. 투표 한 달 이내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이 19대 대선 45%, 18대 대선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일찌감치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정권 교체 여부에 쏠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정책 논쟁이 실종된 가운데 일찌감치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진영 대결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1%포인트 안팎 줄어 4.2%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SOI 조사에서는 이 후보 37.9%, 윤 후보 41.6%로 3.7%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38.5%, 윤석열 후보 40.2%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통상 연휴에는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데 설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7,000명대입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발견돼 비상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 대기 인원만 250명이 넘습니다. 한 5배 정도 많은 것 같네요. 자가키트를 이제 하는 곳은 전부 다 이제 PCR 검사를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청 앞 임시 선별검사소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일주일 만에 50%에서 80%로 급등했습니다. 경북과 호남권은 90%를 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위주로 발생했던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6건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변이와 구분이 쉽지 않아 이름 붙여진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1.5배나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자가검사 키트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또 연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할 때 진단키트를 일단 검사를 하고 온라인에서 7, 8천 원이었던 자가검사 키트는 5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싸도 바로 품절이 됐어. 소비자로서 사재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3만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밤사이 전국에는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인천과 서울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귀경길도 걱정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이제 막바지 귀성객들이 몰릴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지금은 대부분 풀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되면서 귀성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는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9시부터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이동하신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김포공항에 나가봤는데요. 귀성객들과 여행객들이 한데 몰려 출국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참 내려가는 것 자체가 좀 큰 마음 먹고 내려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부산에 계신 부모님들도 뵙고 또 코로나 좀 조심해가면서 이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불안했지만 긴 연휴에 1년 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보러 가는 거고 오랜만에 가서 제사 드리고 가서 사촌 친지들이랑 밥도 먹고 그렇게 올 것 같아요. 날씨 탓에 백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은 갑작스런 풍랑으로 일부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내일은 추운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부터 귀경 차량이 몰려 밤 늦게까지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흥하늘 휴게소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따뜻해야 할 명절을 며칠 앞두고 채석장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20대 작업자의 어머니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작업장이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고 날이 하필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조문객을 바라보는 젊은 청년. 2달 전부터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을 했던 28살 고 정재민 씨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갑작스레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 아들이 평소 끼고 다녔던 반지만 흙과 바위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사흘 전 새벽 5시 오늘만 출근하면 된다며 채석장으로 향했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됐습니다. 평상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엄마, 나 이따가 끝나고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게 그러더라고.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삼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뻐하던 아들. 막상 근무를 시작한 뒤 유독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기억합니다. 가끔씩 엄마 여기 위험해. 왜? 그랬더니 이거 제대로 안 하네. 건설공사에 쓰이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석장 업무가 끝나면 지인과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에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놀러 간다 그랬으니까 월급 타고 뭐하고 엄마 나 부산 갔다 우리 예약했어. 오늘 삼표 산업 임원진이 빈소를 찾아오자 가족의 울분은 더 커졌습니다. 나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껏 최선을 다했고. 오늘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현장 사무실을 포함해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공기 기사 52살 정모 씨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3주 만에 실종자 1명이 수습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6시 25분쯤 28층 안방 창문 쪽에서 실종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종자는 나흘 전 발견된 두 번째 실종자로 콘크리트 잔해 등에 막혀 구조에 난항을 겪다 오늘에서야 건물 잔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연초부터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고 가상화폐 시장까지 동반 하락했죠. 이 때문에 심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너무 힘들 땐 주식에서 아예 관심을 멀리 둬보라고 조언합니다. 박정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해 첫 달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175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식 개장일이었던 28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시총 규모는 2,475조 1천억 원, 한 달 사이 6.59%나 줄었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하락장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식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전 재산 2억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절반을 날린 개인 투자자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원래는 집을 사려고 한 돈이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로 금액을 좀 불린 다음에 사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물리고 말았네요. 그냥 속상하니까요. 아무리 장기 투자해도 너무 폭락하니까.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주식 폭락이 가정 불화나 직장 문제로도 이어지는 상황.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이걸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들켜서 가정 불화를 얻는다든가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물타기나 손절 같은 어떤 판단을 절대 내리지 마시고 무조건 주식 앱을 지우시고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은 자기 본업에만 충실하시는 것을 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손실을 봤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제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M 발사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 12형의 어제 시험 발사 사진입니다.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을 보여주며 괌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양산 미사일을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검수 사격이었다며 실전에 투입됐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화성 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에 불참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보름 정도 남은 김정일 생일 80주년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김일성 생일 이것이 겹치는 시기에 북한이 체제 선정과 핵능력 강화를 위해서 ICBM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군사적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 대선 이야기도 나누고 계신가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명절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마련한 홍보 전략이 있다는데요. 무엇인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 민심 공략 카드는 영상 편지입니다. 자필 편지를 직접 읽어내려간 3분짜리 영상에는 민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는 명절 연휴 동안 전통시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 활성화시킨 지역 화폐를 들고 시장을 다니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열세 지역인 호남 유권자에 집중합니다. 호남 지역 전체 230만여 가구에 자신이 쓴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는 2장 분량의 편지에서 구태와 관습에 물들지 않은 후보인 자신이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지역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그 파격으로 정치 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3월 9일 미래를 바라보는 호남의 선택에 놀랄 때 우리의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AI 윤석열이 50만 당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한 명절 인사 영상도 50만 당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진짜 윤석열 후보가 마치 AI 윤석열인 것처럼 등장하는 깜짝 영상도 기획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내가 하면 두 후보 표정이 심각한데요. 네,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내가 하면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설 연휴인데도 이 대선판은 냉혹하군요. 네, 두 당의 어제 오늘 논평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제목만 보셔도 짐작이 가실 텐데 시작 대부분이 자당 후보가 아니라 상대 후보나 배우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문제라는 비판 일색인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별 소용이 없나 보죠. 민주당은 네거티브가 아니라요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검증, 팩트 체크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와 검증을 가르는 기준이 참 모호하죠. 윤 후보 측의 생각을 AI 윤석열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진실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풍자와 해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근데 하다 이제는 곶감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너무나 씁쓸합니다. AI 윤석열도 이땡땡님 하면서 이 후보 비판 많이 하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AI를 쓴소리꾼으로 내세우면서 윤 후보가 뭔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심장 떨립니다. 부담감 때문에 밤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부담감을 이겨내고 앞으로 여야가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고 주장해도 유권자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교육 활동, 학부모 표심 무시 못하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구독자 375만 명을 보유한 초등학생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게 그 포장지에 네네네. 그 뻑뻑뻑 뽁뽁이. 네. 뜯기는 그거 같은데? 뭔가를 할 건데 맞춰보세요. 뽁뽁이 빨리 터뜨리기. 어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스크 벗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좋겠어요. 다양한 곳에 출연을 하는군요. 네. 뭐 학부모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후보는요, 방송인 홍진경 씨가 진행하는 예능 채널 촬영도 마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나오나 보죠? 맞습니다. 1일 수학교사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2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하나의 1차 방정식 2개로 지금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뭐 아이들 교육 문제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시 확대 공약을 제시했죠. 윤석열 후보는 영유아들에게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영아반 교사를 늘려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볼까요? 자, 후보들의 새해 인사도 좀 받아볼까요? 네, 코로나 이후 어느새 5번째 명절인 만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인데 코로나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모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이 기운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사악한 기운들을 썩 물리치기를. 자, 설 밥상에 올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을 텐데요. 네, 후보 간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공정한 나라와 촘촘한 복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의 새해 메시지와 함께 열왕야랑에 보내온 AI 윤석열 메시지도 보시겠습니다. 행복이 소복소복 쌓이는 마음을 나누는 따스한 설 연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나라. 함께 마음 모아 희망의 봄을 만듭시다. 채널A 열왕야랑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야랑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네, 후보들의 새해 약속, 그 공통점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설을 맞아 행복, 희망, 내일 이런 단어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영국과 북유럽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나무에 깔리고 간판에 맞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스웨덴의 한 공사장에 있던 크레인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차들을 덮쳤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는 천막이 찢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국을 거쳐 북유럽에 불어닥친 강력한 겨울 폭풍 말리크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60살 여성과 9살 소년이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참변을 당했고 덴마크에선 78살 여성이 강풍에 넘어져 숨졌습니다. 독일 북부에도 말리크가 상륙해 광고판에 맞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풍에 휩쓸린 바지선이 다리 아래에 갇혀 선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Die 2-Mann-Besatzung des Schiffes des Havaristen konnten von uns leicht verletzt gerettet werden. Der Havarist selbst ist aufgrund der Witterungslage, der Sturmflut und des Windes unter der Brücke verkeilt. 각국에서는 정전 피해도 잇따라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So having a little boy who, she needs to be kept warm and watered. It's really hard. 또 다른 겨울 폭풍 코리가 강타할 것으로 예보된 영국에서는 항공편과 기차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늘 보이던 구두방과 가판대가 요즘 점점 안 보입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1,000곳 넘게 닫았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폐업이 더 가속화됩니다. 김혜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40년 넘게 구두방을 운영해온 유준철 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꽁꽁 언손을 녹일 수 있는 건 작은 난로뿐입니다. 오후 2시가 지났지만 손님은 단 2명뿐. 연간 120만 원인 가게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사실 그거를 참 내기가 힘들어요. 점심은 집에서 비닐랩에 싸온 밥 한 덩이로 때웁니다. 밥 사 먹을 형편인데. 경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빈손 기간은 일상이 됐습니다. 밥은 얼마라도 벌면 괜찮은데 공치는 날이 있으면 허망하죠. 인도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가판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한 개 팔았어요. 글쎄 이렇게 안 되면 또 문을 닫아야죠. 손해를 보니까 안 돼. 손님들이 오다 가다 사던 껌도 이제는 잘 안 팔립니다. 하루에 뭐 길게 돼야 돈 10,000원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거고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껌도 안 산대요.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편의점입니다. 가판대 주변 편의점에 손님이 몰리는 데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까지 줄다 보니 가판대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가판대에서 물건 산 지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가판대가 아쉽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버스권을 샀잖아요. 많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카드로 하니까. 왜 예전에 그 프리마켓처럼 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겠죠. 서울 시내 구두방과 가판대는 10년 전보다 1,0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포기해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 본진이 드디어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삼엄한 방역 통제 속에서도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함께 이동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단 본진 74명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루지 선수들이 먼저 떠난 가운데 오늘은 봅슬레이,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그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선수들에게 올림픽이란 언제나 설레는 이벤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좀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고 설렘이 큰 것 같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한 베이징. 방호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선수단을 안내합니다. QR코드를 발급받고 코로나 검사가 이어집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은 매일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선수단은 오랜 대기 끝에 공항을 벗어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수단은 짐을 찾아 호텔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대표단을 맞은 건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방호복엔 직접 쓴 한글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잖아요, 오늘. 또 호랑이 내니까 오늘 대한항공이 온다 가지고 특별히 한국어를 이렇게 썼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호텔로 이동한 선수들은 PCR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방에 격리된 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눈구름대는 차츰 중서부와 일부 호남 지역으로 밀려들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영남 지역에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 중부에는 시간당 3cm의 눈이 짧고 강하게 집중되겠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강하게 오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에 2에서 7c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1에서 3cm 정도 오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이면 잦아들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안팎의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빙판길로 귀경길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은 5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서울 인사인데요. 퇴임 98일을 앞두고 상황이 엄중합니다.
임기 내내 공들여온 대북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고 이 K방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비죠. 희망을 담아서 문 대통령이 인용했던 사자성어 매경한고의 뜻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추위를 이긴 매화가 봄을 알린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